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3일 오전 11시입니다.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틀 전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 사실 관련인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처리 시한이 있습니다. 그걸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니까 직접 나와서 신문을 받도록 하라라고 했더니 그 소식을 접한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의원님 전쟁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입니다. 이거 그냥 우습게 들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으로서는 생사를 다투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가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게 거짓말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되고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대선 자금을 다 수백억이 되는데 이걸 다 반납해야 된다는 법률가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의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사안은 아주 간단해요. 사안은 간단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TV 토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해 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심은 벌금 300만 원 때렸습니다. 그러면 출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게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아슬아슬하게 한 표 차이로 무죄를 무죄 취지의 말하자면 파기환송을 했고 결국 그게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면은 누굴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법치 제도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법치에 도전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응전을 해야 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와 전쟁을 하겠다는, 검찰과 전쟁하겠다는 이재명을 상대로 이제는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주적이 되었습니다. 주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군을 불려야죠. 아군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아군 아니겠습니까? 그 아군은 누굽니까? 0.73%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기도록 만든 그 지지 기반이 뭡니까 도대체? 정통 보수 세력으로만 이겼습니까? 아니죠. 중도와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중도와 손을 잡도록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매개 역할을 한 사람이.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2030 세대에서 윤석열 지지가 50%를 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겁니다. 윤석열 당선에 이준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걸 잊어먹고 있으니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결국 그 손해는 현재로 누가 입고 있느냐? 물론 이준석도 상처를 입었지만 더 큰 상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은 겁니다. 어제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명확합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27% 지지율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잘한다가 27%, 못한다가 63%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20대와 30대가 40대보다도 더 반 윤석열로 돌았습니다. 아주 이거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10% 지지율이 10%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좌경화된 세대가 40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40대보다도 이제는 30대가 더 반윤석열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만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롯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의 탈출구는 뭐냐? 우리 편을 불리해야죠. 이준석과 다시 손을 잡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윤석열의 결단 여부입니다. 지난 1월 초에 하극상 가출 사태를 벌린 이준석을 국힘당 의원총회장으로 불러가지고 코너로 몰고 있을 때, 그때 윤석열 후보가 나타나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봉합을 했습니다. 이게 대선 승리의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대통령 윤석열로서 보여줄 수 있느냐?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무나 모욕감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에 많이 느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그거는 제3자가 알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지금 주적이 이재명 민주당이라면 아군은 누굽니까? 그렇게 설정했을 때 과연 이준석이 아군입니까? 적입니까?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이준석까지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봅니다. 몰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이재명 민주당과 싸우는데 유리해집니까? 그게? 아니면은 다시 한번 통 크게 이준석을 안든지 이준석에 대한 이런 치사한 몰아내기 행동을 중단시켜서 이준석을 중립화시키든지 요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기본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크게 보면은 김일성 세력이냐 대한민국 세력이냐의 대결 아닙니까?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은 김일성 세력 쪽에 붙었다고 봐야죠. 그 중요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에 우리 군인들에게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북한군이 주적이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주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명 세력을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준석도 우리 편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